네, 경주 에이펙 일정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경제 일정들도 많습니다. 국내에선 여전히 부동산이 골칫거리인데요. 정책도 발언도 워낙 오락가락하다 보니 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 이번 주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에이펙 일정들인 것 같아요. 지금 에이펙 일정,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거는 한미 관세 협상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최근에 10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멘트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됐다.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직접 언급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식 약간 그렇죠. 예. 저기 테이블에서 쓰는 이제 네. 멘트잖아요. 타결됐다는 게 잔뜩 아니고 섞인. 예. 타결에 매우 가깝다라고 이제 예, 예. 얘기한 부분.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좀 큰 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네. 그래픽에서 좀 보는 것처럼 그 좀 우리가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금 투자 비중하고 수익 배분 그 구조에서 여전히 좀 그 이견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익 배분도 그 투자금 회수 전부터 5대 5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면 한국은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투자처 선정에도 좀 관여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핵심은 이 패키지에 조선 방산 협력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HD 현대가 헌팅턴 인걸스하고 지금 MOU 체결했잖아요. 네. 이것처럼 한국이 미국 안보 이익에 이제 기여하는 마스카 투자를 늘리면은 이제 자동차 관세율 인상폭을 낮출 수 있는 좀 협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건이 어디서 균형점을 찾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앞에서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협상의 본질을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타결에 가깝다고 했지 타결했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네. 협상 테이블에 쓰는 전형적인 멘트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 요구를 좀 수용해야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 멘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네. 있잖아요. 여기에도 네. 좀 속도가 붙을까 좀 궁금한데 네. 조선 협력사들 어떤 준비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HD 현대 같은 경우가 그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거든요. 네. 헌팅턴 잉글스라고 하는 데와 MOU 체결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HII,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헌팅턴 잉글스는 항공모함하고 핵 잠수함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 단순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성 건조가 아니고 네. 미 해군 전력을 좀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는, 직접 기여하는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지금 2024년 12월에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일단 인수를 했고 그 이후에 2025년 8월에도 사실 50억 달러 추가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미 해군 함정 정비 보수에 집중을 하면서 향후 군함 건조까지 참여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미국 군함 정비 전문 회사인 비건마린 그룹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MRO, 우리가 유지 보수 운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장 진출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가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안이고요. 네. 문제는 근데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화하면은 네. 지금 우리랑 조선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일본도 있지만 역시 중국이 중국이죠. 아닐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변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10월 14일에 예. 그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예. 네. 하나오션 주가가 하루 만에 그날 뭐 5.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입장에서는 한국의 마스카 참여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카의 배경이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면서 태평양 그렇죠. 군사 이
지배력 균형이 같은 급격히 거? 이제 예.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조선 능력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낮거든요. 뭐 한 1% 미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전시 시의 군수물자 수송이라던가 함정 수리 능력에 좀 치명적 공백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 마스카 전략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사실 안보 위협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번 에펙에서 뭐 미중 정상회담 네. 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 날 우리가 그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잖아요. 예, 예.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을 좀 최소화하는 외교적 균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고위급 협상단이 이제 잠정 합의에 네.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무래도 히토류. 중국 히토류가 최대 쟁점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히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국방의 핵심 우리 원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의 석유라고 이제 불리는 네. 그런 그렇죠. 재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히토류지만 실제로는 17가지 원소를 묶어 부르는 이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그 중국의 압도적 독점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정제하고 가공 능력으로 본다면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네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히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부과하면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이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도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네네. 히토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 되면 한국도 공급망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히토류가 관세 협상의 핵심인 이유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히토류를 안 주겠다 관세를 올리면라고 압박을 최후의 하고 카드를 이제 쥐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번에 에이펙을 앞두고 뭐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양국이 이제 전면 무역 전쟁보다는 좀 선택적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미중 정상회담 이쪽에 조금 네. 더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지 네. 않을까. 네. 당장 뭐 히토류 같은 문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한테도 발등에 떨어지는 네, 불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네.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거래 대금도 많이 늘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원달러 환율이란 말이죠. 네, 환율이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네.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게 겁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좀 따로 시장이 놀고 있다라고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가 일단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 원화 약세가 되고 있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아,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사상 최고치를 코스피가 달성하고 있는 이제 이유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외국인이 매수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네네네. 사실 10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순매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약 그렇죠. 그 예. 4조 4,380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이유가 이제 에이펙 관세 협상 아. 체결에 대한 희망을 좀 예, 보고 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코스피가 좋은 거는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로 네.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네네. 이제 지난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풀린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가는데 신흥시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환 시장의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이 한미 금리 역전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4.5% 수준인데 지금 우리는 2.5%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을 사도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구조가 예.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차익을 일단 실현하고 자금을 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실현할 때 우리가 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기 때문에 원화는 약세가 되고 달러는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볼 때 환율이 1,440원대잖아요. 예. 이게 사실
경제 체력이 좀 불안해서 그런 건가라고 하는 이제 그 신호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9월 말에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외환 보유액이 4,220억 달러로 좀 충분하고 예. 경상 수지도 사실 지금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무역 수지는 적자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주의 신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뭐 우리가 1,460원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적정 우리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예, 보는 예.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0원을 넘어가면은 수입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제 미국 금리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원화 약세 예. 압력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시장은 0.25% 예. 포인트 인하할 거라고 CME의 우리 패드워치 보면은 98.3%로 3%의 확률로 뭐 25bp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뭐 근거 자체는 그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규 채용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로 올라섰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연준의 기본 방향은 점진적 완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9월에 이미 0.25%포인트를 인하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파월 의장의 경우에도 계속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멘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급격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지금 3.0%로 올라섰거든요. 네네네. 이게 연준 목표치가 2%란 말이에요. 대단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이걸 웃들고 예. 있고 그다음에 사실 8월에 그 실업률은 4.3%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견조한 상태다라고 봤을 때 파월 의장의 고민은 이제 이거거든요.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늦게 내리면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25bp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 파월 의장의 멘트를 보면은 좀 동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음.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결이냐 인하냐 여러 네.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는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요. 네. 지금 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 그리고 오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혼선 얼마나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 혼선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네. 나타났죠. 왜냐하면은 일단 뭐 거의 9일 만에 예. 발표한 정책을 번복을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볼 수가 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 번복 말씀하신 거는 네. 대환대출 LTV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대한대출 예. 그 40%로 제한하면서 뭐 서민들 고금리에 묶여서 죽는다는 아우성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전세 시장 충격도 굉장히 컸고요. 뭐 이거가 지금 9일 만에 그 번복했는데 적용 시점도 혼선이었고요. 사실 네. 명확하지 않았고요. 지역별 규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발표 직후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오류가 속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수요 억제를 하려고 정책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지역 대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예. 전세 매물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대출 LTV는 번복하고 비주택 LTV는 잘못 설명하고 네. 보유세나 제초하는 말하는 사람마다 네. 다 다른 다 이야기를 하고 다르고, 있고 네. 시장의 혼란을 정부와 여당이 키우고 있다라고밖에 네.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더 걱정이 되는 게 이상경 차관 논란 끝에 사퇴를 했고요. 네. 지금 LH 사장은 사실상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구치 공급 대책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죠. 네. 예,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아마 이게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사실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여기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한준 LH 사장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지금 정부가 3개월째 수리하지 않고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을 결정하는 기관장이 지금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책임자가 부재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시장 불신이에요. 그래서 정보 발표를 지금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 역대 정부를 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해법은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억제 정책만 내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공급 정책을 함께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급하게 이제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내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주택 공급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을 같이 해야지 시장에 미치는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책 신뢰와 시장 기대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숲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